안녕하세요. 아는게돈이다. 한량입니다. 자, 긴급복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. 긴급복지 지원사업.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시청, 군청, 구청,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제도이죠. 생계지원 같은 걸 신청하러 갔더니 자, 85세이신 분이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경우, 실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. 85세가 갑자기 무슨 직장이냐?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꼭 직장에 있었어야 하나? 지금 중증 수술을 해서 의료 지원은 받으셨다고 해요. 긴급 의료 지원, 어느 정도 소득재산 검사를 한 다음에 약 300만 원 정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죠. 자, 그런데 달달이 받는 생계비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.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경우죠. 내가 지금 소득이 없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존에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지, 자,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론은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데 긴급복지를 신청할 때는 크게 네 가지를 통과해야 되죠. 첫 번째는 위기 사유. 긴급복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기 사유를 통과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, 재산, 그 다음에 한 번 더 금융재산, 통장 잔고를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게 보죠. 이 4번의 경우 때문에 기초수급제도가 좀 달라지고 긴급복지는 금융재산을 좀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 분들이 또는 수급자 분들이라도 긴급복지가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있고, 또는 반대로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라 해서 따로 살고 있는 뭐 자녀, 며느리, 사위 이런 분들의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자동차를 까다롭게 보는데, 오히려 긴급복지에서는 부양의무자나 자동차 기준을 좀 완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쪽을 또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긴급복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제도예요. 그래서 퇴사라는 요건이 생깁니다. 위기 상황,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위기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위기초, 위기를 초래한 사유, 주소득자가 사망했다, 행방불명됐다, 뭐 그래도 소득이 상실됐다, 또는 주소득자라든지 부소득자, 꼭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뭐 부부 가구 아니면 여러 가족들 중에서 주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실직이 있어서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. 자, 그런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안 받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이분이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실직한 지는 최소한 한 달은 넘어야 되고요. 그리고 12개월 이내여야 되고, 실직 전에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됩니다. 왜? 왜 이렇게 기존에 직장을 다녔어야 했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까다롭게 넣냐?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일하고 실직했다고 또 신청을 해요. 그럼 긴급복지에서는 실직이네? 라고 돈을 6개월 지원을 하고, 그 다음에 또다시 긴급복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달 일하고 실직했다고 또다시 신청을 해요. 이렇게 계속 긴급복지만으로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예방하고자 최소 3개월 이상은 일을 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분 경우처럼 나는 지금 85세라서 애초에 직장도 없고 소득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? 자, 이런 거는 긴급복지 이 제도 취지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. 자, 내가 85세니까 뭐 예를 들면 한 75세 이후에 10년 내내 근로소득이 없었어요. 직장 다닌 적도 없고 사업을 한 적도 없고 자영업을 한 적도 없고, 그러면 이분은 사실상 꾸준히 생계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되지,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직장이 폐업을 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긴급하게 위기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아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긴급복지로 정부에서 커버하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로 가서 생계지원을 받는 것, 그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직장이 없었으니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러 갔더니 직장에 다녔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,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해서 소득이 상실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. 그런 경우는 이 제도 긴급복지를 만든 취지 자체가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그 잠깐 기간을 도와주는 제도라서, 쭉 나는 그냥 근로 능력이 좀 없어서 아니면 지금 뭐 소득이 없어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, 저소득층의 가능성이 앞으로도 좀 계속 있다,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긴 어렵다, 그러면 긴급복지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제도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이제 긴급복지를 신청하실 때 이런 황당한 경우 있죠. 소득이 그동안 있었어야만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, 대부분의 이제 긴급복지와 기초수급 제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어떤 연관성을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러 가시다 보니 난 소득이 없었으니까 신청하러 간 건데 왜 소득이 있었어야 신청 조건이 되냐, 그런 사유 때문입니다.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지이지, 위기가 10년째 지속돼도 있다? 그런 분은 긴급복지 쪽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근데 물론 지금 받으신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그 경우는 뭐 소득이 상실됐다는 이유만 보다도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, 소득 재산, 금융 재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내가 수술을 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했다. 이거는 또 위기 사유로 판단을 합니다. 근데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실직이 위기 사유인 이유는 나는 그동안 소득 활동을 잘 하고 있었는데 급격히 갑자기 최근 한두 달 안에 소득이 끊겼다. 이런 분들이 긴급복지를 지원받게 됩니다.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